네, 장 마감하고 나서 5G 관련 이슈가 나와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특징주들 두 분과 함께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이슈도 있고 여전히 테마성으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 저희 활짝 열려 있는 거 아시죠? 무엇이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의견 그리고 저희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특징주들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강하게 올라주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던 5가지 종목들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첫 거래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견인했는데요. 설 연휴 동안 미국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준 영향이었습니다. 전일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 또 AMD, 퀄컴 등이 7에서 9%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4.34% 상승하면서 2달 만에 9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삼성 SDI입니다.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상승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일 테슬라는 7% 상승했고요. 우리 국내 증시 2차 전지 업종의 상승까지도 견인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모두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로 4.8%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AI 관련주들도 설 연휴 이전 시세를 이어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오늘 18%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AI 챗봇, 챗GPT는 미국 의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또 MBA 졸업시험 등을 통과할 만한 실력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챗GPT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징주는 바로 아프리카TV입니다.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아프리카TV가 예전의 아프리카TV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3, 4년 전에 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크게 줄었고 또 유해한 채팅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연령층이 다양해졌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광고주의 산업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오늘 NFT 또 코인 관련주들도 지난주 시세를 이어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정부가 증권형 토큰 발행을 전면 허용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STO 플랫폼 연관 기업에 다수 지분 투자를 해온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권재은 아나운서 통해서 오늘장 특징주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보니까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굉장히 탐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탑픽 종목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자, 임순재 대표는 삼성 SDI를 선택해 주셨고 김태윤 매니저는 아프리카TV. 살짝 좀 결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자, 그럼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 앞으로 조금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조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올해 내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따라서 지금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지금 출렁거림을 걷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테슬라가 지금 업계 1위였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보다는 여타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량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인다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상당한 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슬라가 지금 신버전으로 4680형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4680 관련돼서 연구 개발이 끝났고요. 지금 파일럿 공장을 운영을 할 만큼 상당 부분 진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4680 관련 시리즈의 테슬라에 만약 납품을 하면 좋다.
라고 보긴 하겠지만 테슬라에 납품을 못한다라고 해도 BMW 쪽에 납품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SDI의 이런 현재 주가 수준은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뭐 현재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되면서 미국 내의 판매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은 2차 전지 관련주는 올해 내내 들고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김태우 매니저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증권사에서는 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추세이거든요. 예. 매니저님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의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어차피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직까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런 구조적 성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게다가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 글로벌 국가들 또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침투율이 아직까지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여전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 매크로 환경이 좀 시장에 부담을 줄 때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 성장성이 좀 부각됐던 기업들의 주가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근데 뭐 아무튼 지금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도 이 금리 정점을 찍었다, 뭐 물가도 정점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요. 또 미국 FOMC에서도 2월달, 그러니까 FOMC 2월달이랑 3월달 25bp씩 인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5% 정도까지 맞추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한 차례 한 25bp 정도 추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이 매크로 환경이 개선된다면은 제일 먼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 중에 좀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테슬라가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좀 반등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공통적인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장 특징주에서 셀 기업이 나왔으니까 제가 셀 흐름을 좀 봤거든요, 대표님. 네. 근데 좀 수상한 낌새가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셀 3사 중에서 유독 LG 엔솔에 좀 부침이 느껴졌거든요. 네. 보호 예수 물량이 발목을 좀 잡는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27일 날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90만 주가 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전체 이제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한 2%가 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통 물량 자체가 그렇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1거래량이 한 30만 주, 4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 8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매물 부담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이제 30만 원이 이제 일단 들어간 그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48만 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50% 이상 지금 수익률이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많은 이제 직원분들이 일부는 정리를 하고 일부는 들고 가자라는 그런 전략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마다 이런 이제 매물 부담이 조금 주가 상승에는 조금 부담이 작용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아마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일정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김태우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TV예요. 정말 오랜만에 이 아프리카 TV 보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 TV 혹시 본 적 있어요, 재은 아나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자주 보진 않는데 최근에 네. 제 주변 지인들이 네.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중계 이런 걸 많이 하나 봐요. 네, 맞아요. 네. 궁금한데 매니저 왜 선택하셨어요? 예, 저도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 TV 통해 가지고 스포츠 중계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방송 찾다 보니까 네. 애청자셨구나. 전에는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워낙 그게 찾기가 힘든 구조가 되다 보니까 뭐 네. 안 본 지가 솔직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좀 아팠었잖아요. 주가가 많이 아팠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투자 포인트를 뭐 이런 뭐 업황의 회복이다 뭐 이런 부분들 접근하기보다는 이 트위치 국내 서비스 축소에 대한 부분들에 좀 접근을 많이 해봤고 네. 최근 디어유 주가가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상승폭이 단기적으로 큰데 사실 이 경쟁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사업 부분에 인수를 좀 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나름 경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트위치의 이제 국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축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저도 이전에 디워유 말씀드렸을 때도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좋은 아티스트들의 확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이다
없다 보니까 결국에 좋은 아티스트들을 영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죠. 봤는데 결국에 지금 이 트위치 쪽에서 이 아프리카 TV 쪽으로 좀 넘어오는 또 스트리머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우선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봤고요. 자, 그럼 결국에 어떻게 보면 스트리머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컨텐츠의 다양화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봤고 우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바닥 구간에 있어가지고 제 투자 성향상 좀 손절 짧게 잡으면서 익절을 나름대로 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좀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탑픽으로 뽑을까 했는데 제가 어느 분이 좀 빨리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거는 우선 패스했고 그 아프리카 TV를 사실 탑픽으로 뽑을까 말까 고민은 좀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라서 맞아요. 사실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은 좀 아니라 가지고 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지금 제가 차트를 잠시만요. 보여드리면은 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아프리카 예, 그리고 TV.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다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지금 이 저점에서 우선은 거래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이 추세가 그러니까 거래가 없이 계속해서 우양하는 종목들은 우선은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거래가 상승 1파에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량 없이 좀 눌림 나왔다가 이제 고개 들 때 그때 좀 애매하는 전략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까지는 거래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주도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부담은 없는 종목으로서 탑픽으로 뽑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 하다가 페이스북으로 가고 페이스북 하다가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흐름 타면은 아프리카 TV 뭐 맥이 충분히 쏠리지 않을까 또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현 매저님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9만 원대로 올라섰는데 진짜. 자, 과연 두 분의 의견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갈렸네요. 그러니까요. 아, 자, 임순재 대표님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 지금 외국인이 엄청 네, 연일 엄청 사고 담고 있죠. 있거든요. 네, 담고 그런데 있습니다. 노를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업황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큰 이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필라델피아 연휴 동안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뭐 바클레이즈에서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제 보고서에서 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특히 뭐 반도체 업황 관련돼서는 뭐 계속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방 산업인 이제 ICT 관련된 기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런 수요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뭐 불안감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마다 아마 반등 차원의 그런 움직임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금 인텔에서 차세대 이제 CPU가 아마 2월경에 이제 본격 출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뭐 인텔의 CPU 신형 CPU가 나오면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DDR5 관련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뭐 종목 때문에 뭐 만약 이제 인텔의 신형 CPU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그런 움직임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글로벌 경기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업종인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지금 뭐 9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9만 5천 원대에서 계속 저항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만 5천 원대를 뭐 넘어갔어도 뭐 하루 이틀 넘어가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9만 5천 원대가 상당히 이제 저항선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의 주가보다는 그렇게 올라갈 폭은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라고 해서 노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업황이 돌아서는 걸 보고 담아야 할 것 네.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좀 확실한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고 네. 우리 이 김태훈 매니저님은 좀 들어보니까는 어떤 시그널이 좀 확실시 되면은 그래도 어떤 상방에 좀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잘 네. 봤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시그널은 상방으로 보기는 하는데 네. 지금 임 대표님께서는 저랑 반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견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쪽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발 단기적으로는 빼시면 안 돼요. 네, 원래 지금 여기도 발 빼고 있는데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좀 눌려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제일 단기적인 접근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항상 이격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강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 갭을 메꾸지는 않고 그대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좀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끝났던 것 같은데 우선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95,000원 부근대가 결국에 좀 매물대 저항이 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좀 추세를 돌리는 과정으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 95,000원 정도의 그 매물대를 좀 소화를 했었을 때 그때 접근을 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애초에 한 85,000원이나 87,000원 정도까지 좀 이격을 좁혀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최근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AI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이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 쪽 관련된 또 이슈도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뭐 SK 하이닉스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가 올 연말까지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흐름을 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 14% 상승을 했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올해 내내 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집중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러니까 모아가야 되죠. 사실 네. 지금 우리가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숫자로 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냥 단순히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약간의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좀 약간의 적립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좀 모아간다면은 뭐 연말 정도 되면 또는 뭐 내년까지도 바라본다면은 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업종은 좀 조정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어차피 원래 길게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특징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 요즘에 뜨거운 종목인데요.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챗 GPT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선 연휴 이후까지도 이렇게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휴 네. 좀 끼어 있으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또 갈렸네. 원래 잘 안 맞아요, 두 분? 원래 두 분이 잘 맞으신데 잘 맞아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갈리시네요. 네. 누구부터 의견 들어보죠? 임순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너무 고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걸 과연 이 고점에서 쫓아가야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업황 자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계속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예스를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AI 관련, 특히 이제 GPT 관련된 이제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나오면서 AI 관련주들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PT 아직 안 써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GPT 이제 3 이제 버전 3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AI가 독자적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구글이나 뭐 아니면 뭐 네이버를 찾는다고 하게 되면 그 이제 찾는 문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GPT-3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답을 일단 적어서 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친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올해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GPT-4가 이제 다시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 관련된 기술은 지금보다 한 단계 진일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I 관련주들을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에서도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다음에 뭐 KT, SK 뭐 이런 대기업들이 이제 초거대 AI를 통해서 이런 GPT 서비스를 뭐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를 교육시킬 수 있는 관련 쪽에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AI에서 자연어 처리가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셀바스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GPT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었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AI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 2배, 3배 이상 지금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급등세에 따른 뭐 조정은 좀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조금 눌릴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예스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업황 자체는 굉장히 유망하지만 네. 지금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 담아도 유효하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김태훈 매니저님은 애초에 일단 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고 보세요? 아니요, 업황은 좋죠.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황이긴 맞는데 네.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NFT나 이런 메타버스 올라갔었을 때 약간 좀 비슷한 시장에서 느낌이에요. 환호를 했던 요 느낌이 좀 있다 아, 보니까 네네. 솔직히 그러니까요. 좀 무서워가지고 네. 제가 항상 저는 좀 눌렸을 때 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좀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봤고요. 이쪽이 제가 이제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저도 아직까지는 그냥 서치만 좀 해봤지 챗 GPT 쪽 관련해가지고는 그 뭐라 그럴까요? 해보고 싶었던 질문이 좀 있었는데 네. 내일 뭐 뭘까요? 사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네. 여쭤봤다? 좀 존칭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께 여쭤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이 AI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로봇 쪽에 투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정말로 시총이 엄청나게 좀 폭등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매크로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정도의 좀 어떻게 보면 주가의 프리미엄을 좀 줄만한 시장 환경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 만약에 시장의 조정이 나와준다면 제일 먼저 타겟될 수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테마들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도 의견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만약에 눌려서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이 된다면은 저도 뭐 매매는 만약에 좀 괜찮다면은 뭐 트레이딩 쪽으로는 접근은 괜찮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지금은 굳이 이 정도 리스크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요 생각으로 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 보니까 네, 한번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오늘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어요. 19% 넘게 상승을 했는데 네. 정말 이전에 뜨거웠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맞아요. 전 장중에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28%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요.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우리기술 투자는 노 의견을 주셨는데 드디어 일치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임순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뭐 STO 관련된 증권형 토건 관련된 뭐 때문에 뭐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이제 이런 거래소 관련된 투자를 임한 그런 이제 회사들이 오늘 좀 강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FTX,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요번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FTX에 대한 이제 파산 신청인데요. 그 중에서 거래소 관련된 부분은 기능을 살리자라는 쪽에 그런 이제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이제 FTX의 거래소 관련된 기능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국내에 거래소 관련된 투자한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주가의 상승에 좀 강한 탄력성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X 관련돼서 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파산 신청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진행 와중에 어떠한 이제 돌발 악재가 나올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자체가 여러 종목들이 많은 상황에서 뭐 이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뭐 종목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우기투 좀 네. 너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뭐 1월에만 37% 급등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올랐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또 코인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큰 폭의 시세를 맞아요. 냈었잖아요. 네. 김태훈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재작년에 정말 코인 관련주들이 네. 뜨거웠잖아요. 이제 좀 다시 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코인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굳이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이 좀 되게 애매하거나 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지수가 좀 고점에 있었다면은 저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조금 더 부각되면서 좀 이렇게 매매하기 좀 좋은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STO 쪽 관련해가지고 또 부각받기도 했었고 최근 이제 코인 쪽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승폭이 좀 적지 않다 보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차트의 위치만 놓고 본다면은 눌렸을 때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실적이 좀 찍힐 수 있으면서 회복되거나 그런 기업들이 좋지. 뭐 굳이 지금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테마를 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과연 첫 번째 대안이 될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주들 조금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적을 일단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